조국과 윤미향에게 면죄부를 준 정부. 임기 첫 해 정치 사면. 과연 이게 국민 통합 사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실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이 대통령은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 경제의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안에 공감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대화와 화해를 통한 정치 복원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으실 분들은 이번 사면에 없습니다. 여와 야로 따진다고 한다면 야측에 해당하는 정치인들 훨씬 더 많이 계시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회적 통합과 분열 혹은 갈등의 계기가 되었던 어떤 사건들에 대한 상징적 인물들에 대해서 오히려 사면을 통해서 사회적인 결합과 그리고 화해 그리고 또 대통합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그런 사면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국민 대통합 차원이다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지만 설명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나 조국 전 장관과 윤미향 전 의원을 특히 윤미향 전 의원을 광복절에 사면한 게 무슨 국민 통합이냐라는 비판이 날카로운데 이들의 혐의부터 함께 보시죠. 조국 전 장관 입시 비리, 증명서 위조, 대학원 부정지원, 온라인 대리시험, 그다음에 유재수 감찰 중단, 감찰 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장학금 명목의 금품 수수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아서 수감 중이었습니다. 윤미향 전 의원은 광복절 특별 사면이라는 취지와 무색합니다. 업무상 횡령,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후원금 8천만 원을 마사지 받고 발 마사지 받는데 개인 용도로 소비했다.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고요. 기부금품법 위반,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개인 계좌로 모금 유용했다는 혐의 유죄였습니다. 보조금법 위반, 여성가족부 지원 국고보조금 등을 편취했다라는 것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정경심 씨 같은 경우도 조 전 장관과 함께 입시 비리, 최강욱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조국 아들 허위 인턴서 확인서 발급이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반성도 안 한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조 전 장관과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재판 기간이 매우 길었습니다. 지연된 정의라는 사회적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었는데 그 지연된 정의마저 이번 사면으로 뒤집었다라는 비판이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조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래 걸렸군요. 5년 8개월. 5년 만에 대법이 확정 판결 났고 8개월 만에 특별사면이 된 겁니다.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는 4년간 재판이 질질 지연돼서 의원직을 모두 다 유지했죠, 사실상. 그리고 9개월 만에 특별사면이 됐습니다. 지연된 정의조차 뒤집었다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더구나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비판했습니다. 이렇게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관진 전 안보실장 등등에 대해서 특별 사면을 한다고 합니다. 유죄가 확정된 지 일주일 만에 또 사면을 단행하는 것 같습니다. 거부권도 남용하더니 사면권도 남용하는 것 아닙니까? 유죄 확정되자마자 바로 사면하면 사법제도가 왜 필요합니까? 그냥 유무죄 판단, 집행 여부도 그냥 대통령이 다 알아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바로 군주국가라고 합니다. 군주국가. 5년 4년간 길게 재판을 해서 겨우 대법형이 나왔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사면을 해준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사면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리 조적조라는 말 기억하세요?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해서 조국이 본인이 저질렀던 행동, 과거 본인 페이스북이나 SNS 등에 했던 얘기를 가지고 그대로 단죄하면 엄청난 유죄 나오고 반성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께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당신께서 작년에 하셨던 말씀이시거든요. 그럼 그대로 판단하시면 되죠. 군주 국가가 된 거고 그리고 사법 체계가 무너졌다라고 본인 말대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의 사면권은 대통령에게 드린 주요한 권한입니다. 그런데 사면의 종류도 이제 일반 사면이 있고 특별 사면이 있는데 일반 사면의 경우에는 그 해당이 되는 사람은 사람을 꼭 찍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례의 경우에는 다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특별 사면 같은 경우는 그냥 콕 찍어서 하는 겁니다. 그 이유라도 그런데 정확해야 되는 게 특별 사면을 할 광복절 사유에 맞게 특별 사면을 할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번에 하신 거 보면 광복절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된, 사면을 해서도 안 되지만 광복절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된 그런 사람들을 특별 사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봐도 개인 민원성 해결이고요. 특혜 사면으로 보여집니다. 윤미향 의원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셔야 되고 특히 제가 역대 대통령들 사면을 한번 좀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보통 정치인 사면이 좀 논란이 되긴 했어요. 역대 대통령 때마다. 그런데 첫 번째 사면 때 이렇게 전격적으로 정치인 사면을 한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네, 과거에 그 정치인 사면을 했던 걸 봤더니 무려 87년 이제 민주화된 이후에 보겠습니다. 지금 헌법에 따라서 노태우 대통령이 이부영 전 의원 사면한 건 한 건이 있었고요. 첫 번째 사면의 경우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봉주 의원 사면한 것 때문에 그때도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려 27명이나 무더기 사면을 하면서 저렇게 재질이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던 조국, 윤미향, 그다음에 조국 같은 경우는 조국 일당이 다 들어가 있어요. 가족과. 이런 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본인의 사면권에 대해서 과거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역대 대통령들이 하지 않았던 첫 번째 사면에서부터 무더기 정치인 사면에 대한 본인의 소신이 어떤지를 밝히는 게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당에서는 순국 선열에 대한 모독이다. 대통령과 혁신당 사이의 뒷거래다라는 비판, 강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일말의 반성도 없는 파렴치한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사면, 국론 분열의 씨앗이 되는 사면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순국선열들을 정면으로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하입니까? 조국 내외 사면은 이재명 대통령과 조국혁신당 사이의 뒷거래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각각 윤미향 전 의원과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 비판한 건데 윤미향 전 의원을 왜 사면하려 하나라는 궁금증에 대해서 많은 이 전문가들이 일단 대통령실이나 법무부 장관의 사면 이유를 들어보면 알 것 같다라고 했는데 국민 통합이었어요. 김주영 의원님, 광복절에 윤미향 전 의원을 사면하는 게 국민 통합적이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대통령의 특별 사면은 가장 큰 이유가 국민 통합을 위해서고 또 이제 민생 사범들에게 다시 좀 재기할 기회를 주고 뭐 이런 것들이 통상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거기에 이제 정치인에 대한 특별 사면이 결합이 됐을 때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국 전 대표와 관련해서는 무슨 뒷거래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러면 홍문종 의원이나 뭐 정찬민 의원 등에 대한 것은 국민의힘하고 뒷거래를 했다는 이야기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사실상은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이분들도 죄질이 상당히 안 좋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윤미향 의원도 그렇고 조국 전 대표도 그렇고 결국에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던 분들이죠. 네. 그리고 윤미향 의원은 4년간 재판이 계속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웠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뭐 그동안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위해 30년 넘게 그 고생해온 그 모습들이 이제 스쳐가긴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수요 집회 이런 데를 나가 보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사명감으로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굉장히 감탄했던 적도 많았었어요. 90년대 초반부터 했으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이런 뭐 횡령 이런 일이 있고 나니까 굉장히 실망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지금 이 8.15 광복절 특사에 윤미향 전 의원이 들어가는 것이 과연 맞을까? 저는 좀 물음표가 있습니다. 김주영 의원께서는 윤미향 전 의원 사면에 대해서는 퀘스천이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은 이용수 할머니, 예. 피해자 할머니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정작 이용수 할머니와 뭔가
관계가 개선이 되거나 그 부분에 대한 소명이 됐거나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없어요. 이제 그런 점에서 당사자인 피해자 할머니들의 입장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서 소명이 말끔히 됐거나 또는 할머니와 얘기가 잘 돼서 서로 이해가 됐거나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셨던 공급자 중심 아니고 수요자인 국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라라는 그 측면에서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단순히 SNS에 뭐 고맙습니다 5글자 올려서가 아니고 이용수 할머니와의 어떤 문제도 조금 소명을 해야 될 것 같고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첫째, 그리고 조국 전 대표의 경우에는 사실상 표적 수사였던 건 맞다고 봅니다. 사모펀드 관련한 일로 시작을 해서 탈탈 털었는데 결국에는 그것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무혐의로 종결되고 나머지 다른 부분들, 입시비리, 감찰무마 이런 것들로 귀결이 됐거든요. 그것은 검찰의 표적 수사라고밖에 볼 수 없는 측면이 있어서 굉장히 지은 죄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과도한 검찰의 수사가 있었다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이 사면이 이 시점에서 국민 통합일 것이냐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 거리가 멀다라기보다는 찬반이 너무 팽팽합니다. 그래서 이게 통합이 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있어요.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렇고 시민사회 단체 그다음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도 사면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통합의 길로 네. 가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으로서도 굉장히 고민의 시간이 길었을 거고 속으로도 고민이 깊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사면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크게 무슨 이득이 되는 것도 또 국민의 열렬한 그 박수를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사실 크게 득될 것도 없는 사면입니다. 조국 혁신당과 친문계 진영에서는 굉장히 고마워하겠죠. 고마워하죠. 그래서 저는 조국 전 대표가 이제 사면이 된 마당이니까 이것을 국민 통합의 어떤 실질적인 국민 통합으로 이끌어 가려면 정치적 활동을 재개하기 전에 저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들께. 그런 점에서 저희는 몇 년 전에 부모 자식 간에, 친구 간에, 가족 간에 정말 그 분열과 갈등이 극심했잖아요. 조국 사태로 인해서. 저는 그게 완전히 치유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제 사면 얘기 딱 나왔을 때 주변에 몇몇 분들은 죄 없이 사는 사람들은 바보구나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실제로. 그런 점에서 저는 기왕에 사면이 됐다면 실질적인 국민 통합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진솔한 사과와 반성이 전제되어야만 그다음 스텝으로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현 의원님의 도직구였습니다. 진정한 당사자들의 사과 없이는 국민 통합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문제는 잘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당사자들이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 통합 가기 전에 진정한 사과도 못 갔다는 겁니다. 윤미향 의원, 횡령금 반환도 안 했다는 거예요. 후원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 윤 전 의원, 유죄임에도 후원금 반환은 불복하고 있다. 피해 회복 조치를 거부하고 있다. 사면은 위안부 후원자들의 심정을 외면하는 것이며 후원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다. 본인들이 횡령한 후원금을 반환도 하지 않는다. 이건 사실상의 어떤 대법 유죄 확정 판결을 부인하고 있다라는 법조계의 비판도 나오는 대목입니다. 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얘기 들어보시죠. 반성도 안 하는 윤미향 의원. 자, 국민의힘 위안부 할머니들의 등을 친 윤미향 사면 이완용을 친일 인사 명단에서 빼주자는 것.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광복절에 위안부 할머니를 돈 떼먹은 사람들 어떻게 사면을 하느냐. 어린이날의 조두순 사면한 격이다. 강한 비판 나옵니다. 문제는 김광삼 변호사님, 당사자들이 전혀 반성이나 사과의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일단 조국, 정경심, 윤미향, 최강욱 이 사람들이 사과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판사를 저격하잖아요.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제까지 사과한 적 있습니까? 사과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죠. 아마 몇 차례 우회적인 사과 비슷한 유감 표명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사과가 아니었죠. 이제 진정한 사과도 아니고 자기 범죄 사실에 대한 사과도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사과를 할 것이다 기대하는 것은 제가 볼 텐데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 국민 통합 운운하잖아요. 이건 국민 통합을 위한 사면이 아니고
저는 국민 분열의 사면이라고 봅니다. 지금 논란이 된 저 4명, 저게 사실은 조국 사태부터 어떻게 보면 저게 문재인 정부가 무너지는 계기가 됐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전 대통령 선거에서 어떻게 보면 떨어지는 그러한 어떠한 뭐 영향이 또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취임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은 대통령이 그렇게 논란이 많고 조국의 강을 건너내 못 건너내 또 윤미향 의원과 관련된 전 의원과 관련된 저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논란이 있어가지고 대한민국이 완전 뭐 혼돈 상태, 분열의 극이 이르렀잖아요. 2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더군다나 이제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형량 2년 중에서 얼마나 살았습니까? 이제 8개월째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 사면은 항상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취임한 지 2개월 만에 사면을 한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고 그다음에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지지의 입장에서는 뭐 좋아하겠죠. 근데 자꾸 종교단체랄지 뭐 시민단체에서 요구를 한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다 여권 성향의 시민단체하고 종교단체지 중도적인다거나 아니면 친야 성향의 시민단체는 어느 누구도 사면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합리화시키기 위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계속 뭐 야당이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법적으로 따지면 야당이지만 누가 조 전 대표를 야당으로 봅니까? 잠시 후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야당이라느니 뭐 국민통합이라느니 이런 뭐 어떻게 보면 언어의 유의를 할 게 아니고 정말 왜 사면했는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솔직함은 전혀 없고 뭐 국민통합이랄지 뭐 시민단체, 종교단체에서 사면을 요구하니까 이것은 국민통합의 차원에서 요구한다. 아니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이제까지는 뭐 여론조사 지지도 높고 또 국민의힘이 질의별렬하기 때문에 먼저 스스로가 생각한 바를 밀어붙일 수 있지만 저게 제가 볼 때는 국민 분열의 시작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지도에 어떤 추락하는 어떠한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